자, 먼저 자동 반복 요청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수신 측으로 보내죠. 자, 그럼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받고 나서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송신 측으로 통보를 하게 돼 있어요. 통보할 때 ACK를 통보하게 되면은 오류가 없다, 긍정, 오류 없이 잘 전달됐다. 자, 그런데 NAK를 보낼 경우는 야,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니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 송신 측에서는 수신 측에서 네크가 올 경우는 아, 오류가 발생했구나, 그러면은 다시 전송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ACK가 전송됐을 경우는 오류가 없으니까 다음 데이터를 보내고, 네크를 받을 때는 오류가 발생됐으니까 지금 방금 보낸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을 자동 반복 요청 과정이라고 해요. 자, 종류를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정지대기 ARQ. 자, 멈춰서 기다린다. 자, 무슨 얘기냐?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하나 보내요. 수신 측으로. 그럼 수신 측은 오류 여부를 통보하는 거죠. 자, 송신 측에서 한 개의 블록을 전송한 후 수신 측으로부터 응답을 기다린다. 하나를 보낼 때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오류 발생 여부의 응답을. 자, 수신 측에서 에크를 보내면은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다음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데이터를 또 받았어요. 그 다음 또 보내요, 응답을. 이번에는 오류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내는 거죠. 방금 보냈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내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의 데이터, 한 개의 블록을 보낼 때마다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이 정지대기 ARQ다. 자, 응답이 긍정이면 다음 블록, 부정이면 앞서 전송한 블록을 다시 한번 전송하는 거죠. 자, 다시 보낼 때도 앞서 전송한 블록만 재전송하면 되므로 구현 방법이 단순하다. 자, 이것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단순한 거예요. 다른 것들을 다 설명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앞서 한 블록만 전송하기 때문에 단순하다. 자, 그런데 매번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응답을 기다려야 하므로 전송 효율이 떨어지죠. 하나 보내고 기다리고 여러 개 보내서 확인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한 개의 블록을 보낼 때마다 응답을 기다리는 방식이 정지대기 ARQ고요. 자, 곱백엔 ARQ. 오류가 발생한 블록 이후에 모든 블록을 재전송한다. 오류가 발생한 이후에 모든 블록, 무엇이냐? 예제를 한번 보고 설명할게요. 자, 데이터를 지금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데이터를 1, 2, 3, 4, 5, 6, 7번 블록을 7개를 보냈어요. 블록 7개를. 오류 7개를 보냈어요. 수신 측은 그래서 받은 것 중에서 보니까 네 번째에 오류가 있어서 보네요. 네 번째 오류, 네 번째 네크, 4번 네크.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송신 측에서는 4번에 오류가 발생했구나, 그러면은 4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4번 이후를 다시 다 보내요. 4, 5, 6, 7을 보내는 거죠. 이게 그 얘기예요. 오류가 발생한 블록 이후의 모든 블록, 4번부터 발생했으니까 4, 5, 6, 7을 보내는 거예요. 4번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오류가 발생한 블록 이후를 다시 전송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5, 6, 7번은 오류가 없는데도 다시 보내는 중복 전송의 단점이 있는 거죠. 중복 전송의 단점. 하지만 앞에 있는 정지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1, 2, 3번은 바로 전송이 된 거죠. 4번에 문제가 있어서 그 이후 거를 다시 중복 전송하는 단점은 있지만은 정지되기보다는 속도가 빠른 거죠. 자, 고백 N, 즉 N, 네크가 보내온 이후를 다시 보낸다. 자, 그 다음 선택적 재전송. 자, 이거는 곱백엔 ARQ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 블록을 연속적으로 전송하고, 자, 이거는 곱백엔 ARQ와 같죠, 그죠? 수신 측에서 오류 발생 여부를 알려오면 송신 측이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 곱백엔은 어땠어요? 오류가 발생한 이유를 다 보내는데 선택적 재전송은 오류가 발생한 블록만 전송하는 거예요. 볼게요. 1, 2, 3, 4, 5, 6, 7번 블록을 보내는 거는 아까랑 같았어요, 그죠? 자, 수신 측에서 근데 오류가 2번하고 4번이 발생했다. 자, 볼게요.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7개를 보냈어요. 그런데 2번하고 4번에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송신 측에 다시 알렸어요.
그러면은 아까 곱빼기는 어때요? 2번 그럼 2번 이후로 다 4번 혹은 4번 이후로 다. 하지만 선택적 재전송은 2번과 4번만 다시 보내요. 2번과 4번만 다시 보내는 거죠. 곱빼기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죠. 자, 하지만 어때요? 수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순서로 재조립한다. 이게 뭐냐면은 원래 왔던 것과 다시 왔던 것을 비교해서 그 부분만 다시 끼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순서로 재조립해야 된다. 그리고 원래 것도 보관하고 있어야지만이 그 오류가 난 부분만 대체해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 데이터를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큰 용량의 버퍼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때요? 복잡하죠? 원래 그 위치를 또 찾아가고 몇 번이 오류가 발생해서 쓴 거를 기억하고 또 그게 오면은 그 위치에 다시 제대로 된 데이터를 끼워 넣고 다시 이 부분을 재조립하고 논리 회로가 복잡하겠죠. 지금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얘기예요. 구조가 가장 간단한 거는 그렇죠. 정지되기 이해할게요. 하나 보낼 때마다 그냥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가장 단순하다는 게 방금 보냈던 것만 재전송하면 되니까 구조가 간단하죠. 하지만 점점 구조가 복잡해지죠. 곱빼기는 좀 더 복잡하고 선택적 재전송이 더 복잡한 거죠. 하지만 효율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적응적 ARQ. 적응적 ARQ라는 건 뭐냐면은 전송 효율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 데이터 블록의 길이를 회선 상태에 따라 그때그때 동적으로 변경한다. 자, 이게 뭐냐면은 송신 측에서 데이터를 보냈어요. 수신 측으로 일정한 데이터를 계속 보내겠죠. 그러고서 수신 측에서도 오류를 알려오겠죠. 오류 여부를. 자, 그런데 쭉 데이터를 보내는 과정에서 긍정 응답이 많아요. 긍정이 많으면은 그전에는 내가 3개씩 보냈는데 3개씩 계속 데이터를 보내면서 여부를 확인했어요. 근데 긍정 응답이 계속해서 오고 있어. 그럼 이 선로는 문제가 없나 보다. 그러면은 한 5개씩 보내는 거예요. 5개씩. 이렇게 블록의 길이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자, 그런데 이번 회선에서는 내가 3개씩 보냈었는데 계속해서 네크 부정응답이 계속해서 와요. 그러면은 그럼 3개씩도 안 되겠다. 그러면 2개씩 보내자. 이렇게 줄여서 보내는 거예요. 데이터의 길이를 줄여서. 이와 같이 그 선로의 상태, 회선의 상태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송되는 블록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전송 효율이 제일 좋지만 어때요? 회로가 복잡하죠.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회선의 상태가 어떻고, 그러니까 뭐 크기를 줄이고 뭐 늘리고 이와 같이 복잡한 제어 회로가 필요하고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선택적 재전송이나 곱백엔 ARQ, 선택적 재전송이나 곱백엔 ARQ 이런 자동 반복 요청 기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